자, 오늘은요, 이때까지 배웠던 세포업을요, 복습을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포업이 워낙에 중요해서요. 자, 일단은 먼저 볼 거는 뭐냐면, 세포업이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도당이 들어가서 물과 결합을 하고 만들어지는 게 32개의 ATP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게 6개의 6개 CO2고,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어디서 들어갑니까? 산소는요, 산화적 인산화에서 우리가 표현되죠? 그래서 산소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최종 전자 수용체라 그랬죠? 자, CO2는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피르부산의 산화와, 그리고 어디에 나옵니까? TCA 회로에서 CO2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12개의 CO2는 어디서 생성돼요? 산화적 인산화에서 또 생성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의심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32개의 ATP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요. 38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6개의 ATP가 다른 데 또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이냐면 이런 데 쓰여요. 해당 과정에서는요. 포도당이 피르부산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피르부산을요.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이 피르부산을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냥 집어넣는 거 아니고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능동수송을 통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또 사용돼요. 또 하나는 언제 사용되냐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ATP 있잖아요. 그죠? 인미토에서요. 그죠? 예를요. ATP가 미토콘드리아에서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세포질에서 굉장히 많은 ATP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갖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ATP를 세포질로 수송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또 ATP가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 ADP, 세포질에 있는 ADP를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다시 수송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도 다시 또 ATP 에너지가 사용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38개지만 6개의 ATP가 이런 수송에 다 사용되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32개 ATP만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중막이라 그랬고요. 외막과 내막 사이 막 사이 공간이라 그랬습니다. 자, 기질에는 DNA, 리보슨, 유기물이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가 있다. 원래 뭐였다? 똑같이 또 반복합니다. 세균이었다. 자, 주름진 구조를 크리스탈 구조라고 했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ATP 합성 효소가 있다라 그랬습니다. 제가 ATP 합성 효소 따로 제가 설명 안 드렸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소 이온이 움직이면서 ATP를 합성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ATP 합성 효소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다 가르쳤던 겁니다. 용어만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을 뿐이고요. 자, 다음. 자, 해당 과정은 에너지 소모 단계가 있고 생성 단계가 있다. 에너지 소모 단계는 뭐다?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까지다. 그때 에너지가 몇 개 소모된다? 2개의 ATP가 소모된다. 에너지 생성 단계는 과당 2인산, 과당 16,2인산입니다. 그 다음부터 언제까지? 피르부산까지. 그때 4개의 ATP와 2개의 NADH가 생성된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10단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내가 10단계 설명해 드린 이유는 효소의 이름도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깊이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성 단계와 소모 단계만 딱딱딱 외우고 나면요. 와닿지 않거든요. 그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해당 과정이 10단계를 적는 것이 중간고사 1번 문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다음 해당 과정에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보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동안 결국은 이게 순생성된다. 이거가 생성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거 NAD 플러스가 NADH로 환원된다. 환원. 그러면 누군가는 산화된다. 한마디로 포도당이 산화된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10단계 그렸던 거를 굉장히 모시적으로 그렸죠? 다시 한번 볼게요. 포도당, 과당, 이인산, 피루보산 돼 있죠? 제가 2개 했던 거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그죠? 여기 2개 ATP, 2개 ATP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전체 반응식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탈수소 효소와 탈탄산 효소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탈수소 효소는 뭐겠어요? 수소를 빼내는 효소겠죠. 그죠? 탈수소 효소, 수소를 빼내는 효소. 탈탄산 효소는 뭐겠어요? 탄소를 빼내는 효소겠죠. 그러면 수소를 빼낸다, 수소를 분리한다, 뭔가 이상하죠? 어떤 효소가 그랬어요? 산화환원 효소죠. 결국 탈수소 효소 니꼴 뭐가 되냐? 산화환원 효소예요. 같은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탈탄산 효소는 뭐야? C를 빼내는 효소입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사용되는 효소가 뭐다? 탈수소 효소가 되겠죠? 다른 말로 뭐다? 산화환원 효소. 그렇죠? 뭔 소린지 알겠죠? 탈탄산 효소 잘 알아두세요. 이따 또 쓰일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루보산의 산화 과정과 TCA 회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루보산의 산화. 피루보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산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환원된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산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된다? 환원이 일어난다. 수소를 빼앗기면 수소를 받은 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루보산은 3탄당이고 아세틸코인은 몇 탄당? 2탄당이지? 그러면 여기가 CO2가 하나 빠지게 되겠지? CO2가 빠진다. 한마디로 C가 빠진다. 이 과정에서 결국 무슨 효소가 쓰인다? 탈탄산 효소가 쓰인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 빠졌다. 수소도 빠졌다. 여기에 또 모두 사용됐다. 산화환원 효소, 다른 말로 탈수소 효소도 사용됐다가 되겠죠. 자, TCA 회로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피루보산, 그리고 아세틸코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요? 피루보산의 산화 과정. 그리고 아세틸코에가 옥살아세트산과 만나서 시트르산이란 6탄당을 만든다. 그래서 얘가 그 다음에 5탄당을 만든다. 알파케토산 4탄당을 만든다.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숙신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4탄소 화합물 말산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중요한 건 CO2가 방출되면 에너지 방출, 이 에너지는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래서 NADH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여기 마찬가지죠. CO2 방출 요거 나오고 CO2 방출 요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두 나온다. ATP 하나 나온다. 자, 그리고 숙신산과 말산이 있는데 둘 다 4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숙신산에서 말산으로 갈 때 FADH2 만들어지고요. 말산에서 옥살아세트산으로 갈 때 NADH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정리한 식이 바로 요 밑에 나와 있는 식이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효소를 잠깐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CO2가 방출됐죠? CO2가 방출되기 위해 사용되는 효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탄산 효소. 자, NADH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수소가 띄어졌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탈수소 효소가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우리가 산화환원 효소라고 말해도 다 가능하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해당 과정과 피르몬의 산화와 그리고 TCA 회로를 몽땅 다 보면은요. 총 몇 개 만들어진다? 10개의 NADH와 2개의 FADH2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4개의 ATP가 생성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ATP를 생성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ATP는 주로 어디에서 생성됩니까? 산화적 인산화에서 생성되잖아요. 그런데 해당 과정과 TCA에서도 약간이지만 약 몇 개? 4개 정도는 생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요, ATP를 생성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하나의 방법과 하나는 산화적 인산화라는 방법 2가지로 나눠지고 그 기질 수준의 인산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뭐예요? 해당 과정, 피르부산의 산화, TCA 회로 이 3단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산화적 인산화 뭐예요? 전자전달계와 화학산투를 이용해서 ATP가 합성된다. 자, 최종 전자 수용체 O2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산소가 없으면 산화되지 않으므로 여기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피르부산의 산화와 TCA가 억제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똑똑한 학생들은 저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선생님! 해당 과정에서도 NAD 플러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NAD 플러스를 언급 안 할까요? 왜 NAD 플러스는 억제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제가 뒤에서 발효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1번. 그 다음에 1번. 전자 전달과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 형성 있습니다. 결국 전자 전달의 목적은 뭐다?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 화학삼투와 ATP 합성, 결국 ATP 합성되는 거고요. 전체 반응식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아까 뭘로 계산했어요? 3으로 계산했고 이걸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2로 계산했죠?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다른 데 사용되기 때문에 2.5로 계산하고 1.5로 계산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웠던 걸 모시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보이시죠? 해당 과정 피르부산의 산화, TC외로 산화적 인산화. 해당 과정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 요거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기질과 내막에서 일어나죠? 해당 과정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피르부산의 산화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TCA회로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 그랬죠? 요거를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라 그랬고요. 총 반응식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앞에 거 과정을 세세히 모르신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생투를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너지 효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도당 1몰을요. 열에 태워봤더니 얼마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냐면 686kcal의 열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런데 ATP 1몰을 갖다가 불에 태워봤더니 7.3kcal가 한꺼번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당 한 분자를 사람 몸속에 넣으면 ATP가 몇 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32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눈으로 보는 거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것만이에요. 그죠? 32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당 1몰은 686. 그러면 ATP 1몰은 7.3. 그런데 얘가 몇 개 필요해? 32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32배. 32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실제로 포도당 1몰의 에너지 효율이 나오죠. 그게 얼마냐면 34% 정도나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34% 정도만 에너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라는 말입니다. 열 에너지로 방출.
자, 지금부터 배울 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3대 영양소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여러분 몸속에서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여러분이 생투를 배웠으니까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소화됐고 얘가 어떻게 ATP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 소화 과정 배웠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위에서 소화하죠, 그죠? 펩신이란 소화 효소가 나오고요. 자, 이게 잘게 쪼개지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지면 단당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당, 갈락토스, 포도당이 되죠, 그죠? 지방이 잘게 쪼개지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됩니다. 이거 지방 분해 효소 뭐가 있습니까? 라이페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이페이스를 도와주는 물질 뭐가 있습니까? 쓸개즙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요소 뭐가 있습니까? 분해 요소 뭐가 있어요? 아밀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다 배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잘게 쪼개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쪼개졌어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소화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소장까지 와서 이게 다 짜게지면 소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흡수가 되죠? 진짜로 내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아미노산이 내 몸속에 흡수됐는데 그 아미노산이 그대로 세포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가느냐? 간으로 일단 들어가요. 간으로 들어가서 NH3를 띄어냅니다. 자, 이것만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아미노산 여러분 내가 저번에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할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N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N이요. 여러분 이때까지 배운 것들 중에서 세포호흡 과정 중에서 질소 활용되는 거 봤어요? 없죠. 본 적 없죠? 한마디로 아미노산에서요. 요거를 띄어내야 돼요. 요거를 띄어내고 요것만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로 유기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띄어내면 얘가 어떻게 돼요? NH2처럼 보이죠? 그런데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NH4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얘는 암모니아죠? 그죠? 암모니아죠? 여러분 암모니아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진짜 엄청난 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 내 몸속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해독해야 됩니다. 그죠? 간의 역할 중에 뭐가 있어요?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를 해독해서 뭘로 바꾸느냐? 이렇게 요소로 바꿔집니다. 요소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줌으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미노산 나머지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은 어떻게 돼? 유기산으로 들어가서 피로부산이 되기도 하고요. 아세틸코일로 되기도 하고요. 막바로 TC회로, 한마디로 옥살아세트산 이런 것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탄수화물은 이때까지 배웠던 과정이니까 쉽습니다. 그냥 과당이 해당 과정, 갈락토스도 해당 과정 중간적으로 쭉쭉쭉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탄수화물은 쉽고요. 자, 지방은요,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글리세롤 같은 경우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방산이 문제입니다. 지방산은 어디로 들어가냐? 아세틸코일로 들어가요. 제가 옛날에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산. 자, 산. 자, 여기서 탄소가 16개짜리거든요. 탄소가 16개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탄소가 16개짜리가 있는데 얘가 탄소 2개씩 이렇게 쪼개져요. 탄소 2개씩 쪼개지면 결국은 탄소 16개가 탄소 2개씩 쪼개져서 총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8개의 이탄소짜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8개의 이탄소짜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중에서 이탄소짜리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냐? 아세틸코일밖에 없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 지방산은요, 엄청난 뭐냐면 압축통이에요. 뭐 압축통?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흡률 하겠습니다. 호흡률 소비된 호흡률 하겠습니다. 호흡률 소비된 O2 분의 생산된 CO2의 부피를 호흡률이라고 한다라 그랬습니다. 자, 요식 하나만 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세요. 자, 실험 하나만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뭐가 있냐, 시험관이 있고요. 여기 고무 바킹을 놨고요. 여기 이렇게 유리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를 놨냐면 콩을 놨어요. 콩을요. 똑같은 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콩 놨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뭐를 놨냐면 여기에다가 거름종이를 놔두고 이 거름종에다 뭘 묻혔냐면 KOH를 용액을 묻혔어요. 이 KOH는 무슨 역할을 하냐? CO2 흡수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검은색 잉크를 놔둡니다. 검은색 잉크를 놔둡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요, 가만히 있으면 얘는요, 약 몇 센치가 이동하냐면 약 3cm가 이동했어요. 3cm가 이동했고요. 얘는 몇 cm가 이동했냐면 10cm가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는 세포 호흡을 하죠. 콩은 세포 호흡을 하죠. 그죠? 세포 호흡을 하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야?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그죠? 그런데 얘를 보면 내보낸 산소를 소비했지만 소비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족족 누가 흡수해? KOH가 흡수하죠. 한마디로 흡수된 산소의 양은 몇 cm? 10cm. 방출된 CO2량이 얼마냐라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얘는 3cm만큼 이동했다 그랬죠. 그럼 실제적으로 뭐예요? 10cm만큼 갔다가 나머지 7cm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그죠? 결국은 뭐냐? 7cm만큼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콩은 어떻게 됐다? 산소를 10cm 부피만큼 흡수하고 7cm 부피만큼 방출했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콩은 어떤 걸 호흡 기주로 사용했다? 지방을 호흡 기주로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호흡열식 하나만 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